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따풀 6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택을 하도록 돼 있었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문제에 혼자서 이리저리 이 꼼수를 막 구상을 하다가 넉 달 동안 그러다 결국은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혼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또 1인 정당, 사실상 이 떴다방 정당, 한번 이 비례대표에 출마를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떴다방 정당도 막 우후죽순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톱과 사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일면톱 기사는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그리고 2020년에 48cm에 달하는 투표지 사진이 있습니다. 사면은 이재명 병립평등 넉 달 갈팡질팡 총선 65일 앞 도로 준연동 유지. 이재명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겠다. 승리의 길 찾겠다. 그때는 처음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할 때는 아무래도 병립형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죠. 그러다 갈팡질팡하다가 어제 결국 거제죠. 문재인을 양산에서 만나고 나서 훈수를 듣고 아니면 지침을 받고 이것을 바꿨습니다. 이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승리의 길 찾겠다 뭐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꼼수가 또 등장을 하겠죠. 국민의힘도 지금 자체 위성정당 출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개선 약속 팽개치고 4년 전처럼 꼼수.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서 자체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연관된 뭐 당명을 찾겠죠. 2020년처럼.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힘의 위성정당은 국민의 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조국 또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을 또 끼어들어서 이준석도 마찬가지 끼어들어서 한두 석, 두세 석이라도 가져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또 꼼수를 쓰겠죠.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 떴다방 정당이죠. 뭐 지금 당장 뭐 조국, 송영길 이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 떴다방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정당 투표제 착 하면은 그때 37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번은 뭐 정당 의석수가 있는 쪽이 앞쪽으로 했고 뒤쪽으로 보면은 뭐 코리아당, 가자 평화인권당, 가자 환경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노동당도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당, 그리고 새벽당, 뭐 홍익당 이런 당들을 해서 37개가 그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8cm, 48.1cm 정당 투표 용지가 48.1cm 쫙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당초 병립형 회기 추진을 했지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야권에서 원로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한 80명이 반발을 하니까 이거 전부 다 적으로 돌리면은 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겠구나. 좌파들 중에서 이 적을 많이 만들면은 그래서 서둘러 다시 회귀를 했다는 겁니다. 범야권 그러니까 좌파들 결속이 더 중요하다 판단은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연말 연초 이낙연과 비명계 탈당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떨어져 나가면은 좌파가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다음 대선이 어렵다.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어렵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야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 자기 대선까지 바라본 표계산을 했다. 자기 대선까지 바라본 표계산을 했다. 22대 총선,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을 목표로 하는 범야권 세력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그 범야권 세력, 원내 입성을 목표로 하는 범야권 세력과의 연합이 필요한, 자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한 이재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나온 것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소수 정당이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했던 이재명인 만큼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야권 결속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이 작용을 했다. 이 뭐 선거판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을 우려하는 선거제도 이거 말고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되는 데는 이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특히 그제 문재인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온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한데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곧 너 혼자 가면은, 이재명 당신 혼자 가면은 다음 대선에서 또 이 좌파들 범야권을 같이 모아서 가야 돼. 그러려면은 이번에 좀 국회의원 배지를 좀 나눠주는 그런 게 필요해.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전히 이재명 혼자서 우리 5천만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 제도를 혼자서 밤새 궁리하다가 꼼수를 내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 조선일보 사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선거제도 결정, 군사 정권과 뭐가 다른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결정해 버리면은 그렇게 뭐 군사 정권 하는 그 시스템하고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을 했고, 축구 경기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거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다. 이재명 한 사람이. 그러면 군사 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행 해결을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이재명에게 정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 정권을 가지고 현행 유지 이렇게 택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그렇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 그 후보들 민주당이 낸 후보죠. 그때는 뭐 이재명이 아니고 문재인이 주로 했겠지만, 지금은 이해찬 문재인이 했겠지만, 지금은 이재명이 낸 후보인데, 이재명은 민주당이 사실상 낸 후보인데,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정당 후보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까,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국민 현혹시키고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밖 범야권에서 국회 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그 국회의원 배지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 배지로 산 거죠. 지지를 산 거죠. 매매한 거죠. 자, 그런 비판 사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거 구체적으로 해 나갈까?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까?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민주당, 조국, 진보당까지 끌어들일 위성정당을 구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그래서 좌파를 총집결해서 반윤연대를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의 반정권, 반윤석열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또 합쳐있죠. 지금 선거 연대를 했죠. 거기다가 기본소득당, 뭐 용해인이 있는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 통진당의 전신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악수를 하면서 고함을 쳤던 그 사람이 있는 정당, 진보당, 이석기의 통진당의 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 등 그 원내 정당을 포함해서 옥중 창당을 추진하는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아우르는 연합체가 탄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윤을 표방한다면 문은 다 열려 있다. 다 모이자. 심지어 이준석도 반윤이면 함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꿈 같은 소리라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왜 그러냐.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이걸 같이 한다고 재판을 받고는 송영길 뭐 구속돼 있죠. 조국 2월 8일 날 2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민주당에 오히려 짐이 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조국이 따로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 정당 거기에 출마를 하면은 3%만 얻으면 한 석을 가져가는 그 상황을 지금 노리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같이 안 해도 민주당이 그 짜는 큰 스크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뭐 아무리 민주당 이재명이라도 자기도 범법 혐의가 많다고 해도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정당을 같이 하기는 참 자기도 약간지럽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송영길이나 조국 쪽에서는 따로 당을 만들어서 3% 하면은 한 석까지 가니까는 한 4, 5% 하면 두 석, 세 석까지 가니까는 그걸 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의 우호적인 소수 정당이 줄을 서서 비례 순번을 배정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조정훈 시대전환위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앞순번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 당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용해인은 이번에 또 하려고 하고 민주당 세력과 그 조정훈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죠. 말을 바꿔 탔죠. 그리고 다시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2020년에 이것과 별개로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중대도 그때 있었는데 뭐 김의겸, 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거기는 나중에 또 그 민주당과 합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당, 송영길당 이 사람들이 3%대 목표로 국회 진입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이재명의 자기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하나 때문에 뭐 상당히 막 얽히고 설키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위성정당이 앞기호를 확보할 수 있게 이원 꾸지기 탈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그랬죠. 이원 꾸지기. 꼭 이원을 빌려주는 거죠. 위성정당에. 왜 그러냐면은 의석수가 제일 많은 당이 그 기호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번, 2번은 이 비례대표를 안 냅니다. 지금 그대로면 1번은 민주당이죠. 의석수 가장 많고 2번은 국민의힘이죠. 여기는 비례당을 안 내니까 1번, 2번 없이 3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3번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차지할 것인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차지할 것인가? 4번은 그러면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현역 의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을 꿔주거나 국민의힘에서 꿔주거나 해서 가장 많이 꿔받는 쪽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3번이 되는 거죠. 가장 앞순위, 투표용지에 가장 앞순위에 찍히는 거죠. 2020년에는 민생당이 그때 3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이 없는 정당 투표 그 용지였죠. 지금 바로 이 용지입니다. 이 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용지. 1번이 민생당, 2번이 미래한국당, 3번이 민생당, 4번이 미래한국당, 5번이 뭐 더불어시민당,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그러니까 이게 앞순위, 정당 투표용지 앞순위에 자기들 위성정당을 배치하기 위해서 의원을 꽂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정치민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야 위성정당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의원 꺼주기, 선거 뒤 합당,
꼼수 반복될 듯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 미래 창당 작업 중이고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거대 양당 주도로 이합 집산이 본격화되는데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아니면 불출마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설득을 해서 탈당을 시켜서 위성정당에 입당을 시킵니다. 꺼주는 거죠. 그리고 선거 뒤에는 위성정당과 다시 합당하는 이 꼼수가 남발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또 주도권을 혹시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이야기였고 선거는 지역구에서 치열하게 펼쳐지죠. 자, 그런데 공천 경쟁에 여야가 모두 돌입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최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지금 38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38명 중에서 이 국민의힘이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그 나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38명 중에서 21명입니다. 55%가 민주당과 대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현역과 대결하겠다고 나간 그 출사표를 던졌죠. 특히 1급 비서관 이상 중에서는 13명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중에 9명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 현역이 있는 곳에서 붙겠다. 그 7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징적인 지역이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서울 강남을입니다. 강남을은 양지 중에 양지죠. 자, 거기에 누가 지금 경쟁을 하느냐? 현 정부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입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인데 여기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사단 검찰에서 그렇게 불렸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맞붙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던 내각에 있던 사람과 특히 외교부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던 그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기에 수장과 또 윤석열 정권 초반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비서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의 핵심 측근, 이 두 사람이 가장 편한 곳에 출마를 해서 금배지를 따겠다고 맞붙은 겁니다. 일단 박진이야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험지로 굳이 안 갔다 이렇게 왜 험지를 안 가고 거기 그대로 출마하느냐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이원모 전 비서관은 처음부터 양지만 찾아갔다. 자, 그래서 이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양지만 찾아가는 장관 용산 참모 이례적 질타한 윤 대통령. 박진, 이원모 겨냥.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전직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면서도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박진, 이원모가 경쟁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습은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니까 김수경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입장을 하나 밝힙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 윤심이 어디에 엎여 있고 이런 건 없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에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국정 경험을 쌓은 이들이 현역 야당 의원이 있는 험지에, 야당 의원이 지금 여당 의원에 있는 곳에 다 가려고 하는데 야당 의원이 있는 험지에 도전장을 내밀고 탈환해 오기를 기대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 출신 참모가 양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안 좋은 그림이다. 한동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양지만 찾는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공천 신청은 자유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이 보기에 수긍할 공천은 별개의 문제다. 그 뒤에는 생각했지만 공천은 당에서 한다. 나와 공관위원장이 한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양지만 찾아가는 이 장관, 그 용산 참모들, 이 자기들끼리 또 맞부딪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 톱과 사이드 기사인데 두 기사 모두 뭐 중요한 기사지만은 중앙일보가 일면 톱에 나란히 거의 같은 크기로 실은 것은 중앙일보와 관련이 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뉴스는 다른 언론에서도 중요하게는 취급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양쪽 기사입니다. 하나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 모두 범죄 증명 없다. 무죄 1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기사는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해고록 출간. 어제 북 콘서트를 했죠. 자, 이재용 기사는 삼성물산 합병 19개 혐의 다 무죄. 기소 3년 5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 최지성 등 경영진 13명도 무죄 선고. 경영권 사본 리스크 상당 부분 드러냈다. 뭐 중앙일보는 삼성과 연관이 있는 회사죠. 과거에는 계열사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해고로 대구 인터 불고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 해고록을 내면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이 해고록은 중앙일보에 연재됐던 것들을 중앙일보의 자회사 출판사가 펴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출판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2월 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